네, 이렇게 신차 발표회 왔을 때 정말 행복한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 중에 하나예요. 왜 행복했냐고요? 제가 2024년에 가장 기다렸던 모델을 만났고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펙타의 나인석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오닉 9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만났을 때도,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더 세븐을 만났을 때도 정말 디자인에서 감흥이 느껴졌던 차, 바로 그 아이오닉 9을 오늘 본 겁니다. 이 차의 디자인은 단순한 SUV 같지 않았다는 거, 그 깔끔한 면과 아늑한 실내가 뭔가 새로운 종류의 차를 만들어내는 느낌이었다는 거, 거기에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의 완성판을 오늘 만났고, 그리고 저는 행복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을 이전에 봤을 때에도 정말 만족스러웠었습니다. 그 깔끔한 면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늑하고 우아한 실내. 그런데 단 한 군데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장착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원래 거기에 라이더 모듈이 장착됐을 때는 정말 생뚱맞게 네모난 상자 2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그것 아니더라도 이곳저곳이 울퉁불퉁해서 매끈한 다른 부분하고 너무나 대조가 되었던 얼굴이 문제였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보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가 안팎으로 수미상관하고 내외 일체한 모델이 된 겁니다. 오늘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에어로스태틱. 보통 우리가 에어로 하면은 다이나믹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역동성이죠. 공격학적이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스태틱, 정적인 고요함을 만들어내는 에어로다이나믹. 마치 이 디지털 도어미러의 형상과도 똑같습니다. 차 전체가 뭔가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공격학이 아늑하고 정적이 깔려있는 우아하고 고요한 실내를 만드는, 이거 뭔가 우리나라의 정원, 우리나라의 여백의 미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이 이렇게 아이오닉 9을 통해 정형화되었다는 거,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 아이오닉 9의 테일램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차가 이 디자인 요소의 개수나 크기가 작은 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면에 깔끔하게 내장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한 덩어리로서 느껴지기 때문에 이 차가 우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컨셉카의 디자인도 많이 살려놨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차의 바닥을 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성도가 좌우되니까요.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큰 차가 공기저항 계수가 0.259. 대단하지 않습니까? 리어 쿼터에서 보시면은 이 디펜더가 살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요게 약간의 볼륨감도 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은 캘리그래피예요. 캘리그래피는 클래딩이 차체 색깔입니다. 공교롭게도 전시 모델이 무광 컬러라서 클래딩도 무광인데, 원래는 클래딩은 차체 색깔인 게 캘리그래피입니다. 마침 옆에 유광 컬러의 캘리그래피 모델도 같이 있네요. 이제 클래딩이 어떻게 보이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리고 매끈한 표면, 같이 한번 디테일을 보시겠습니다. 와, 이게 마치 튀어나온 것 같이 보이는데 플러시예요. 이런 거 좋다. 여기도 이렇게 베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플러시예요. 이 부분이 제가 전에 봤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데, 면을 정말 플러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좋네요. 지금 헤드라이트도 안에 보면은 아까 그 미음자 모양 가지고 했다는 거, 그 부분도 결국은 이렇게 플러시하게 앞에 렌즈를 씌웠잖아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네, 이 차 길이가 5m가 넘고 휠 베이스도 EV9보다 3cm가 길어졌습니다. 트렁크 바닥 아래에도 꽤 쓸만한 공간이 남겨져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사실 SUV들은 좀 허드렛 물건 넣어놓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전기차는 프렁크가 있지만. 자, 그리고 이 차는 2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적용된 차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3열은 전동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2열 시트조차도 전동식으로, 그것도 풀 플래시 됩니다. 아, 이거 EV9 타시는 분들 정말 속상하겠어요. EV9의 릴렉션 컴포트 시트는 풀 플랫이 안 되거든요. 세우는 것까지 전동이네. 이제 앞으로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제 팰리세이드하고도 확실한 차이가 나고 산타페하고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네요. 카메라에는 이게 잘 담기지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소재의 표면이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그리고 약간 소프트한 그런 부분이 이 차에서는 참 느낌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길이로 쭉 들어가 봅니다. 아마도 국산차 중에서는 실내 길이가 가장 긴 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캘리그래피 트림의 실내를 볼까요? 도어 캐치에 아이오닉 로고가 있네요. 실내는 되게 소프트한 소재의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 이 2열 릴렉스 컴포트 시트 보여드렸죠? 풀 플랫이 되는 산타페 유니버설 아일랜드가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앞뒤로 19cm나 움직이는데 그거는 뒷좌석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에어컨 조절 패널도 들어가 있고, 정말 좋았던 거는 산타페에서는 약간 딱딱했던 느낌의 조작감, 전체적으로 뚜껑을 여는 감각, 서랍을 여는 감각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올라가고 고급스러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1열의 실내 요소들을 보면 스티어링 휠이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에어컨 조작 장치, 요소 하나하나들은 다 익숙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작하기 어색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디자인 랭귀지가 바뀌면서 전체적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는 다른데 낯설진 않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USB 무려 100W입니다. 이제 노트북 충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시게 되면은 시트가 뭐 퀼팅을 너무 많이 넣어서 화려하게 보여주려는 것보다 실제로 앉았을 때 뒤쪽 등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대단히 소프트합니다. 그런데 시트 등받이 두께가 두껍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 예상대로 다양한 경도의 메모리 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섬세하게 디자인했더라고요. 그리고 2열의 에어컨 벤트가 저렇게 옆에 이렇게 슬림하게 되어 있는데 1열 벤트도 이렇게 슬림한 모양이거든요. 디자인도 통일되어 있는데 팰리세이드나 EV9 것보다는 조작성에선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7인승 캘리그라피의 실내입니다. 풀 플랫이 되어 있는데 뒤에서부터 살짝씩 위로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으면 살짝 흘러내릴 것 같은, 그런데 이제 등받이 각도가 한 군데에서 딱 꺾이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평탄화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은 정말 평평해요. 캘리그라피에도 센터 콘솔은 몇 종류가 있나 봅니다. 에어컨 조절 패널까지 있는 고급형인데도 뚜껑도 앞뒤에서 다 열 수 있는데 슬라이딩 기능은 없더라고요. 근데 나름 고급스러워서 괜찮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모델에 장착되어 있는 스위블 시트를 볼게요. EV9에도 있었죠. EV9에서는 사실은 무릎 공간이 좁아서 2, 3열 승객이 이렇게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3cm가 휠베이스가 길어졌다니까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앉아서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휠베이스 3cm 가지고 그렇게 큰 극적인 변화가 실내 공간에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그 3열 시트 아래쪽 공간이 이렇게 바닥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2열을 수입을 한 상태에서는 뻗을 수 없다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아래쪽 플로우팬이 길어졌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앉으면은 이제 무릎을 이렇게 교차시켜서 앉아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전에 EV9 때도 보면은 이 상태에서 3열 시트를 접고 이 위로 다리를 뻗는 자세, 이게 최고로 좋았거든요. 얘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3열에 앉아볼까요? 3열에 앉았을 때도 3열에 앉았을 때는 좀 더 나아요. 이 시트 밑으로 발이 더 잘 들어가는 것 같고요.
시트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슬림해진 느낌이 있네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오닉 9의 실내 디자인은 이 도어 트림에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이거 보시면 도어 트림이 앞뒤가 이렇게 타원 하나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거주 공간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2열 도어를 보면은 이 팔꿈치가 들어가게 파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쪽에 보면은 이 컵홀더 쪽에도 파였죠. 이게 컵 넣을 때도 편하지만 시트를 수입을 했을 때에도 팔꿈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이 도어 트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은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프렁크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전기차인데. 차체의 크기가 넉넉한 만큼 프렁크 크기도 넉넉합니다. 이거는 듀얼 모터 버전이고요. 역시 싱글 모터 버전이 훨씬 더 프렁크가 넓습니다. 2단으로 되어 있던 듀얼 모터와 달리 싱글 모터는 깊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SUV처럼 앞부분이 높은 차가 이렇게 깊게 프렁크가 되어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은 배로 그릴을 세차하기 바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사이버 트럭이나 F150 라이트닝처럼 앞부분이 이렇게 기역자로 열리는 모습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디자인하고 실제 실용성을 앞으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 봐요. 배 닿잖아.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정말 면을 평온하게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에서 EV9과 서로 역할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EV9은 누가 보더라도 SUV입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9은 SUV이기 이전에 좀 높은 자세에 앉아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설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팰리세이드를 지금 장모님 모시고 다니는 느낌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 차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메인스트림 브랜드의 모델이지만 이러한 뭔가 좀 고급스럽고 우아한 것을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이러한 면과 조형 자체로 만들어낸다는 거, 이런 거는 디자인이 한 단계 발전했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EV9 타시는 분들 조금 속상할 수 있어요. 배터리가 10kWh가 늘었고, 그리고 2열의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얘는 풀플랫이 되네요. 요런 배 아프게 만드는 거는 조금 얄밉긴 해요. 하지만 휠베이스 3cm 길어진 거 가지고 실내가 뭐 극적으로 넓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EV9을 가지고서는 조금 더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하고, 이 아이오닉 9을 가지고서는 시내에서 정말 편안하게 뒷좌석을 즐길 수도 있는, 양복을 입고 타도 괜찮은 그러한 시티 럭셔리 커뮤터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차가 된다고 하면은 두 차의 장면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인석이었습니다.